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정통격국론이죠. 네, 정통격국론인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논잡격장이에요. 이 잡격장에서 제가 심여첨 선생의 뜻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제가 또 연구를 하게 됐어요. 예, 연애자평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화서국에 가서 제가 자평진전 평주를 이걸 구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격국론이요, 거의 진수함 선생이 말씀하신 것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연애자평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평진전이라는 걸 딱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서 이것만 공부하면 격국론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심여천 선생께서 자평진전을 지으신 거예요. 자평진전을 지으셨는데, 자평진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연애자평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연애자평에서는 이 잡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궁금해서요. 잡격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연애자평에서는 잡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잡기격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에 천간으로 투출한 건 음기 양기 가리지 않고 그걸 격국을 잡아서 잡기격으로 잡았는데, 이 잡격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이 잡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자평진전에서 만들어서 심여천 선생이 이걸 한쪽으로 몰아놓으셨다는 거죠. 몰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연애자평이라는 책의 내용을 뺄 건 빼고 늘 건 없어요. 다 추린 거예요. 찬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추려내고 요것만큼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잡격으로다가 끌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잡격이라는 정의를 심여첨 선생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잡격이란 무엇인고 하니 원령에서 쓸 격이 없었다. 이게 용신 아닙니다. 격이 없어서요. 원령에서 이 격을 찾으니 격이 없어서 잡격을 만들어 놓은 걸 껐다. 연애자평에서 당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잡격을.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치외격으로서 그것을 격을 쓰는 것인데, 용지 이 지자는 대명사로서 여기 대명사가 여기 하나 있어야 되죠. 격. 근데 여긴 대명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들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격이라는 게 이 앞에 있으니까. 요것이 여기로 왔고 요것이 여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기격은 다시 기격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 격은 심다, 매우 많다 라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총 25페이지에 걸쳐서 내격 18, 외격 18 해갖고 합치면 모두 몇 격이죠? 내외격 합치면 36개 격이에요. 36개 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격이 있는데 대략 무슨 뜻인고, 그래서 잡이라고 하는데 대략 그 격을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천간으로 무관부살이다. 무관, 살도 없고 관도 없으니까 바로 그걸 외격을 찾는 거다. 그 이유는 왜 무관부살을 왜 없는 것을 걱정하실까요? 연애자평에서, 자평진전에서, 연애자평에서는 없는데
이걸 정리하실 때 자평진전 심해점 선생이 왜 이걸 걱정하셨을까요? 다들 잡격이라고 하는 취급한, 그러니까 일반격, 그리고 8격 외에 보니까 관이든 또 내지는 또 그렇죠. 뭐 꼭 관만 있겠어야만은 관이나 재성이 투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 이 연애자평을 이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모두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관직을 보니까, 천간으로 관도 없고 살도 없는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격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 이 천간으로 다 관이나 살이 투출해 관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천간에 관살이 없는데도 관직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격을 잡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직업이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벼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거예요. 만약 유관살, 만약에 관살이 있다면, 즉 자라고 해서 이거 스스로 자라고 하지만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관살을 위용이라고 해서 격은 따로 있으면서 그 용신을 잡으면 되지 않냐. 천간에 뭐가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관살만 떠 있으면 이걸 용신이다라고 하는데, 그 관살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격을 잡아갖고 억지로 관을 만드는 거예요. 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조양격을 설명하는데, 조양격에서 그냥 억지로 얽어 매는 겁니다. 지금 없는 글자를 끌어다가 조양격을 만들었습니다. 물어외격이라고 해서 뭐 힘쓸 필요가 뭐 있냐. 외격, 바깥에 나가서 격 차실 필요가 뭐 있냐. 이걸 그냥 쓰면 되지. 두 번째, 재성이 관살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외격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 또 재성이 오히려 있으면 어떡할 거냐. 천간에 그것도 취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심해첨 선생이요, 관성과 재성만큼은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인성이나 식상은 어떡할 거예요? 식신은 어떡할 거예요? 길격인데 안 쳐다보십니다. 심해첨 선생은요. 예, 그래서 재성의 뿌리가 있고 재성이 두 개씩이나 투출해도 좋다. 이거는 안 돼요. 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살은 절대 하나만 투출하라. 하나씩. 두 개 있으면 어떡하라? 둘 중에 하나 잡아먹어라. 어떻게든지 없애버려라. 깔아뭉개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게요. 불치외격. 깔아뭉개라? 그럼 운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운에 와서 그걸 깔아뭉길 때, 넌 그때쯤이면 벼슬길을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그만큼 관에 대해서는 심여첨 선생은요, 하나가 투출해야만이 깨끗하다고 하고요. 살이든 관이든 두 개가 투출하면 뭐라고 이름을 짓냐? 합관유살이다. 합살유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걸 제거를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관살혼잡이라 흉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관살혼잡이 돼서. 근데 억불원에서는 어떻게 임철조 선생은 말씀하십니까? 내가 필요하면 관이 됐든 살이 됐든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떠냐. 만약 그 글자가 꼭 필요하면 그 글자 써라. 아무 관계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격국론과 억불원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이 격국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곧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네들의 대의명분입니다. 큰 뜻에 의해서 이름은 확실하게 지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좋다. 근데 임철조 선생은 배고픈데 그까는 뭐가 무슨 서머젓이든 친엄마젓이든 뭐 필요하냐. 편인이는 어떻고 정인이면 어떠냐. 배가 고프면 서머젓이든 누구 젓이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디서? 이거 제가 이렇게 자꾸만 시끄럽죠. 주의하겠습니다. 어디서는요,
애가 소젖 먹고 자라는 수도 있어요. 애가 배가 고프면 소젖도 빨아요. 그까는 뭐 서머젖이 뭐 관계 있어요. 친엄마 못 떴고 서머 못 떴대요. 그만큼 그러면 배가 고픈데 뭐 서머젖 안 먹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심여점 선생이죠. 예. 제가 말이 길어졌죠. 예.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온 작격 치운론이라고 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뺐든지 실수로 빼셨든지 심여점 선생이 이걸 뺀 거예요. 이거예요. 어떤 격을 정의가 이 격은 어떻게 정해진다라고 설명을 한다 하면은 치운론이 있어야 되는데 치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잽싸게 눈치 빠른 서라고가 작격 치운론을 부록으로 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조양격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유금 조양격이에요. 음이 6개로 돼요. 그런데 이 신금이 무자시에 태어나면 조양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이 자시 같으면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요, 조양격이 됩니다. 왜 조양격인지 요 밑에 설하고가 설명을 합니다. 자, 봅시다. 차는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이라는 건 격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건 뭘 격입니까? 음걸럭격이죠. 음걸럭. 6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음걸럭격이죠.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걸럭에서 걸럭격이면 뭐를 찾죠? 첫 번째 걸럭이니까요. 관을 찾고요. 없으면요 살 찾고요. 없으면요 재 찾고요. 없으면요 식상 찾아요. 자, 이 사주 걸럭격이니까요. 나 편은 인성은 못 쓰죠? 그럼 결국은 못 찾아요? 관 없고요, 살 없고요, 재 없고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식상 찾네요. 이 자수 찾네요. 지지에 있는 자수는 격국론에서 쓸 수 없죠? 지지니까, 지지의 자수는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뭘로 찾아야 되나요? 외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조양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양격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하고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조양격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오늘 7월 12일입니다. 2026인데 16으로 했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수술 후유증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이죠. 16년 아니죠. 2026년 7월 12일이에요. 오늘 확실하게요. 맞습니다. 격국론의 시온인 자평진전 연애자평을 한번 참고를 할 겁니다. 본석 권 2 중에 페이지 123페이지부터 내 18격 이름을 지었어요. 148페이지 왜 18격까지 권 1을 끝으로 권 2가 끝이 납니다. 이게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권 3이 되는데 사례명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딱 25페이지에 걸쳐서 내 18격과 외 18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석에 이제 외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페이지에 걸쳐 수십 종의 격들을 걸쳐 기한 이름으로 수십 종의 격들을 망라하였다. 그래서 이 장지연의 명절을요 찾아보니까 성씨를 빼고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여기에요. 몇 페이지요? 137페이지예요. 여기 있습니다. 유금 조양격 지원이라고 해서 요것이 장지원의 성씨를 빼고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착격은 육신일 위주례에서 병화가 위정관인데 라고 하면서 무토와 어떻게 해요? 병화가 화토동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토가 병화를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착격은 육신일을 위주로 해요.
용병화를 정관으로 한다. 근데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희복 무토. 바로 무토를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무가 와서 동병. 물의 동병. 무토가 와서 병화를 움직였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화토동근에 의해서 신일 득관 관성. 신금일주가 관성을 얻었다. 이 병화를. 자자는 즉 요 일이 한 글자. 그러니까 자수라는 글자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다즉 불충 많은 즉 충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많으면 자수가 많으면 딱 무자시 딱 하나만 있으면 병화가 충을 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만약 사주 중에서 병자가 있다, 정자가 있다, 오자가 있다. 그러면 자수하고 충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허충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충. 그러면 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간분수. 분수라는 건 그 복이에요. 이건 복을 얘기하는데 복이 떨어진다. 대운 역시 그렇다라고 해서 유금조양격에 대해서 그 세주라고 있습니다. 유금조양격 이렇게 딱 써놓고 요 세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희행 서방. 대운이 서방으로 가는 걸 반긴다. 뭐예요? 금운으로 가는 걸 반기고 동남차지. 동쪽과 남쪽은 그 다음이다 라고 하고 최기 북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허술하게 편집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세주라는 건 그건 뭐냐면 작은 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붙은 겁니다. 유금조양격이라고 해서 요 조그맣게 이 조양격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희행 서방 동남 차지 최기 남방 가장거리는 게 북방이라고 했는데 북방이 아니죠. 남방이죠. 왜? 화운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방이라고 해놨어요. 했는데 북방이 아니라 남방이다. 잘못 인쇄된 듯하다 라고 해서 이게 연애자편이요 좀 성의가 없이 프린트가 된 인쇄가 된 듯합니다. 옥프로는 오행책로는 금체 화목용조죠. 근데 화목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금체 금수로 토금수 중에서 뭘로 가야 되나요? 금에서 토금으로 가든 어떻게 갈까요? 서방으로 가든 아니죠. 서방은 뭐 자기 자신이 서방이니까요. 금이 최고요. 금수로 가든 토금으로 가든 금수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동남 방향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주가요. 수가 용신이고 금이 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운을 한번 봅시다. 이 사주 이렇게 보면 이 사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대운만 보는 겁니다. 수운이 좋죠. 이 자수를 용신으로 쓸 겁니다. 업불원에선요. 업불원에선 격공론에선 무엇을 쓰든 이렇게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방향을 얘기한 거 보면 대운 얘기한 거죠. 그런데 북방은 꺼린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잘못 인쇄된 거죠. 남방을 꺼리는 것이죠. 북방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동방이죠. 그래서 북방에서 동방으로 간다. 왜? 이게 서방에 태어났으니까요. 양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왜요? 순행을 하니까 북방서부터 동방까지 가는 운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천간으로 이런 병정화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건 전실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운은 허자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병정화를 쓰면 천간으로 병정화 들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운이 잘 흘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설하고가 또 이게 설명했네요. 자 금수상관이다. 아니죠. 월지를 보면 음걸럭이죠. 무슨 금수상관이에요. 이 수는 여기뿐이 없는데요. 원국의 무관성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거죠. 기세가 편어 금수적이다. 이 순기성. 순기성이란 뭐예요? 이 금수를 따르려는 소리예요. 행
토금수 운이 아름답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화운을 끓인다. 위기. 예, 그렇죠. 이 사람 말 잘하고 있죠. 잘하고. 예. 그런데 세주, 유금조양격에서 세주가 가장 끓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북방이라고 했잖아요. 북방이 아니라 남방이죠. 화운. 예. 대수지목. 예. 물을 띈 목도 괜찮다. 가행. 대화지목. 예, 화를 띈 것은 마땅치 않다. 예, 화운을 끓이니까요. 자, 속이 말해서 조양격이다라고 하는데, 조양격이 무슨 조양격이에요? 얼른 빨리 잡아서 격국론에선 음걸록으로 잡으면 되죠. 조양격을 찾습니까? 음걸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음걸록이라는 소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요즘 이런 거 보면 이거 음걸록이다라고 하죠. 음걸록이면 강하니까 다른 데서 용신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격국론을 요즘 공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함록격이 있습니다. 이게 초강이에요. 그런데 이 초강은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연애자편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밑에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이까지 적어놓고요. 제가 대운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9, 19, 29, 39. 왜냐면 이 사람이 이때 죽었으니까요. 갑 때문에요. 왜 죽었는지 이제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요. 차는 토금 식신격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또 식신격일까요? 이걸 경신을 봐서 그렇지. 월지에 격국을 월지에 찾아서 없으면 이건 또 이거야말로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토가 강하니까 가색격으로 잡으면 되죠. 뭐. 간단하잖아요. 가색격은 용신이 뭐예요? 가색격은 용신이 토니까요. 화, 토, 금을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쓰는 사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수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요 신금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진 수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마지막 나갈 때는 좋은데 끝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때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간목이 경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광이라고 하는데 반란군이더라고요. 조금 이따 저 밑에 제가 나무퀴에 찾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비겁이 중중하죠. 그렇든 저렇든 그런 비겁 중중하면 뭐예요? 가색격 그거를 잡으면 되죠. 뭐 기세 편함해서 토금이다. 금은 설토의수체기를 한데 금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수은 역시 아름답다. 그 이유 이 금이 여기를 버팅기고 있어서 와서 싸움을 안 해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데 이 운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이 이때 죽었어요. 이 토운도 괜찮아요. 화운 위기 그렇죠. 저 경신을 치면 안 되니까요. 목 역시 불미 그렇죠. 바로 이 경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신 자리가 어느 용신이 어디에 위치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고 나쁜 게 나옵니다. 소위 토성목절 아니에요. 토성목절이 아니죠. 토가 성에서 목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저 식신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식신이 뭘 기다려요? 관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식신이 뭘 기다려요? 편관을 기다리잖아요.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살이 나쁘니까요. 그 식신 제사를, 너 들어왔어? 그리고 그냥 저 식신이 살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관은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 합을 하니까요. 식신과 합을 하니까 관계없는데, 이 칠살은요, 저 식신한테 깨져요. 경금한테요. 그러니까 곧바로 얻어맞죠. 더군다나, 경신이라는 이 왕성한 식신한테 이 간목이 허잡하게 들어와갖고 당하는 거죠. 요거만 넘기면 수운은 괜찮습니다. 신진, 재성운으로 들어와서. 속이 합을 경하면 관이 되니까 칭이 합록격이다라고 하는데 합록격 소리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밑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합록격에 대해서 또, 자평진전에, 연애자평에서 설명을 하니까요. 중요한 불효명견이라서 확실히 밝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희재의생지, 재성은 판계요. 치운 역동.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착격은 육무일주가 경신시를 만나면
이 경신시의 묘가 암합을 한다는 거예요. 저 밑에 또 함록격 하나 또 있어요. 사신암합하는 게 두 개입니다. 묘신 암합을 해서 을목이 저 무토한테 관성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 무토가. 이 설하고 말을 들을 필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신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금. 예, 신금을 가지고. 예. 묘신 암합한 것이 예,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뭐 연애자평에서 써 있는 거예요. 연애자평에서. 그런데 사주에 가불자나 병자 사자가 있으면 형이 깨트러지니까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요거는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예, 자신이라는 건 수가 되니까 뭐 수가 되면 사화가 아니고요. 분명히 이건 묘신 묘목이 합해서 묘목이 을목이 무토한테 관이니까 자신이 왜 할까? 병상 경자, 병화는 이 경금하고 상하니까 안 좋습니다. 간분수, 복이 감한다. 세운이나 대운도 같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일주를 위주로 무게합화가 되면 경신시가 되면 함락경으로 성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참고적으로 제가 나무위키에서 초광이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은 오시요. 이름은 희예요. 오희라는 사람인데 1162년에서 1207년에 45년 동안 살았는데 남성의 반란자래요. 초광이라고 지가 촉지방의 왕이라고 하지만 남송, 큰 남쪽 송나라 북송에서 남송으로 왔을 때요. 주의가 여기 있었고요. 서대승이 여기 있던 시대입니다. 시원은 없고요. 비정통 군주예요. 송의 반란 지도자고요. 활거 정권 군주다라고 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해자평 이론을 탕생한 동시대에 남송 시대는요. 1127년부터 1279년이에요. 요속에 끼잖아요. 1162년이니까 요속에 들어가고요. 1227년이니까 요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송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광이라는 사람을 갖다 놨겠어요. 연해자평에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죠. 그런데 이 자평진전에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초광의 사주가요. 자평진전은 있고 연해자평에는 없다. 라면 그만큼 시대 차이가 난다. 5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600년이죠. 60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심해첨 선생이 초광을 끌고 왔으면 모를까 연해자평에는 없더라.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연해자평을 공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냐면 격국론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연해자평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생각이 돼서 연해자평 책을 샀습니다. 다시 함록격 조승상 사주예요. 보세요. 무게 합화 일주를 무게 합이 되는 일주에 경신시 하면 똑같잖아요. 이건 사신암합을 해서 사화 속에 있는 무토가 투출했다고 해서 관으로 잡은 겁니다. 이 사주 결국은 뭐예요? 격궁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칠살이 투출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주는 뭐예요? 칠살격 해서요. 뭘로 용신은 뭐예요? 그러면 칠살격이니까 이거 격을 용신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왜? 칠살이니까요. 칠살을 제하는 식신을 쓴다든지요. 식신을 용신으로 쓴다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칠살을 흉하니까요. 화살을 하는 뭐예요? 인성을 용신으로 쓰면 돼요. 그럼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살인상생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사를 식신 제살할 때는 용신이 뭐예요? 식신이 되고요. 근데 식신이 여기서 수생목해서 없죠. 그러니까 이 식신을 못 쓰고요. 살인상생을 한다라면 인성이 용신이 되면서요. 그건 뭐예요? 이 기토는 살자기가 뒤에 붙으니까 앞에 붙으면서도 주체는 인성이니까 이게 희신이 되고 이게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용신격으로 살인상생격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신의 개입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토체 전반적으로 토가 강합니다. 목수용조에서 불용이죠? 없어요. 그럼 토를 중심으로 또 뭐를 쓰는가요? 화, 토, 금을 쓰죠.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겠다. 토, 금으로 써야 된다. 화는 없으니까요, 지지에. 그러면 토금으로 간다. 그러면 이 화운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토는 괜찮고요. 토는 용신이니까요. 천간으로는 병정은 안 좋겠죠. 그리고 그 인목은요, 신금과 충월해서 안 좋을 것이고요. 이걸 명교에 을축대운이 되면 을경합되고, 그래도 뭐 관계는 없겠죠. 한 정도만 제가 빨갛게 해놓고. 그래, 이 격국론으로 딱 보면 왜 뭐 칠살격은 왜 또 조승상이라고 해서 칠살격을 왜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터에 있는 기토가 본기가 그대로 투출했으니까 칠살격으로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좀 이 조승상 사주는 있습니다. 연애자편에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라고 얘기합니다. 속명 역시 명 한록격인데 신과 합이 사와 합을해서 무토가 관성이 돼갖고 월령 평관에만 잘하네요. 평관이 또 투출했고요. 연상에 투출해서 시상에 경 인성이 화해서 살을 화해서 용신을 쓴다. 괜찮네요. 이거 잘 설명하네요. 격국이 청하다. 그래서 뭐 어째서 불미 뭐가 불미 아름답지 않겠냐. 만약에 취사중에 무토 관성을 쓴다면 어찌 비관살 혼잡이 아니겠나. 그렇죠. 이 설하고 말이 맞습니다. 칠살이 나와 있는데 여기 관성을 또 쓰겠다면 관살 혼잡 되잖아요. 설하고 참 말 잘하네요. 부태워 뻔히 있는 걸 가지고 쓰면 되지. 왜 끌어다가 관성을 또 끌어 쓰냐. 조승상의 사주 잘못 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이 병정 5사운인데요. 이 사화는 가장 안 좋습니다. 제가 쓴 건데요. 이 전실운이에요. 사신암합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화가 들어오면 안 좋죠. 불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사화가 암합을 해서 무토가 투출했는데 이 사화가 오면 안 좋죠. 있던 게 눈에 보이던 게 들어왔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지금 허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양격, 합록격은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좀 심한 말을 좀 할 때는 합니다. 설하고가 말한 거 맞습니다. 비야라고 해서 어찌 아니겠는가? 그 뭐가 어찌 아니야? 관살혼잡이 관살혼잡이 아니겠는가? 맞죠? 살이 하나 투출했는데 뭐처럼 또 관을 눈에 안 보이는 관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자도 자평진영 평지자도 비평을 하는 거죠. 서라고도. 저도 비평을 하기 위해서 연애자평을 구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 종제격 기운. 우리는 왕신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돈이 많으니까 재벌이니까 왕시이자 10만 정도 가진 재벌이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